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휴가가 이번 주까지만 지나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한산하죠, 그죠? 네. 그 휴가철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 사이에 세력들이 개인들이 방심한 틈을 노리고 올리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희망사항을 이제 회원들한테 우리 낮에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거든요.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희망 요즘에 그 희망을 품으면 자꾸 돼요. 실제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네. 요즘에는 이제 방송할 때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는 않는데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많이 보이면 이제 희망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가 뭐 잘 맞춘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이 그만큼 많이 이제 틈에도 좀 많이 나왔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네. 이제 자연스럽게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은 뭐 그 월요일인데 뭐 지수는 크게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종목들은 나름대로 돌아가면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대형주는 이제 삼성전자 못 올라가고 있지만 대신에 다른 대형주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개별주들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걸 한번 쭉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제 가스 뭐 이런 거 갖고 또 이슈가 쭉 나오고 있는데 예, 그것부터 먼저 좀 짚어드리고 이렇게 쭉 시황이랑 종목들 어떤 게 움직이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그 오늘은 뭐 지수가 크게 오르고 내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큰 등락 없었고요. 아침에 좀 약세 출발했지만 끝날 때는 이제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뭐 거의 뭐 시작과 끝이 거의 똑같을 정도로 큰 등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잘 끝났고요. 조용히 잘 끝났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증시도 지난주 금요일 큰 등락 없이 마감을 했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좀 있어요. 그 지금 미국의 나스닥 지수 선물이 현재 시간 0.6%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분위기 이대로 가면은 이제 좀 이따가 우리나라 이제 좀 이따가 미국 증시가 열리죠, 그죠? 네, 그러면 상승 출발한다는 얘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그 주식시장에 좋은 뉴스도 나오고 안 좋은 뉴스도 나오죠. 원래 그 항상 그래요. 주식시장은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호재가 나왔을 때 호재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뭐 악재가 나왔을 때 악재가 반영이 돼서 주가가 하락하느냐, 아니면 호재든 악재든 뉴스가 아무리 나와도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런 뉴스도 안 나왔는데 떨어지거나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하루아침에 다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래 경험이 좀 필요하긴 한 건데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이제 낮에 우리 회원들 보여드렸던 뉴스인데 여기서 여기 문자반 회원들도 시장 잡아드려야 되니까 짧게 뉴스 두 가지만 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쭉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그 대표적인 뉴스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네. 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아침에 둘 다 한국경제에서 나온 건데요. 한국경제에서 이제 아침에 단독 이러면서 네.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이제 네.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네. 한국 이대로면 10일도 못 버틴다. 점점점 이런 거에 꼭 점점점이 붙더라고요. 네. 올겨울 푸틴 공포 이러면서 LNG 재고 바닥났다. 전력 대란 닥치나 이러면서 하여튼 보람이나 조장하고 있고 진짜 그 기레기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런 걸 함부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언론 자체가 원래 이래요. 네. 기자분들도 뭐 월급 받아서 사는데 뭐 그죠? 쓰라는 거 써야죠. 예, 어서 오세요. 네. 그 기레기라는 말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저도 언론사 되게 싫어하지만 기자들을 그렇게 욕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자도 그 공부 많이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뭐 이제 물론 이제 안 그런 데도 있지만 네. 기자도 그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제 주변에 기자들이 있는데 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저기 대충 해서 기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LNG 재고 바닥이 날 것 같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써놨어요. 그죠? LNG 한국공사에 이제 저기에 놓은 LNG 비축량은 줄어들고 있고 가스공사가 올해 말까지 추가 구매할 LNG는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치솟는 LNG 가격 쭉 하면서 의도적이에요. 그죠? 뭐가 의도적이냐면 이 그래프를 뚫고 올려놨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강조하려고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더군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의 뉴스가 한국경제에서 단독 그러면서 쭉 써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또 그죠? 이런 뉴스 보면서 그죠? 네. 마음을 졸였겠어요. 그죠? 네. 이건 뭐예요? 안 좋은 뉴스죠? 네. 이제라도 좀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개인들이 이런 뉴스 보면은 주식 사겠어요? 지금 더워 죽겠는데 되게 더우시죠 밖에 그죠? 되게 더워요. 더운데 벌써 겨울에 밀어닥칠 공포에 대해서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뉴스 보시면서 걱정을 실제로 하셨다고 하면 그냥 주식에 있는 거 주식 갖고 계신 거 있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뉴스 보고 불안해서 주식을 못 사겠다 그러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9시에 동시호가에서 시장가로 모든 종목 매도하신 다음에 오늘 매도하면 내일 매도하면 목요일날 돈 찾을 수 있겠네 그죠? 네. 그거 들고 우체국 가세요 그냥. 우체국 가서 예금 드시고 그냥 거기서 그냥 사세요 그냥. 네. 이런 얘기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뉴스 보고 겁내실 거면 그냥 아침에 시장가 매도해서 돈 찾아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세요. 그게 나신 거예요. 그 돈 까먹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이런 기사 나오면서 개인들도 겁줘요. 그런데 이거 말고 뉴스 하나 더 있는데 좋은 뉴스인데 이건 우리 회원들 좀 보세요. 우리 회원들은 제 방송 끝나고든 이거 꼭 좀 보세요. 네. 여기 이제 또 단독이에요. 한경 단독. 네. 단독도 많이 쓰더라고. 여기 보면 이제 사모펀드라고 있는데 여기 세계 3대 사모펀드 중에 하나인 이 칼라일 창업자인 요 사람이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1년 전보다 더 큰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시장에 머물러라. 기회다. IT하고 금융주 사라. 지금 굉장히 싸다. 저가 매수 기회다. 항상 반드시 올라온다. 그 얘기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은 요거 좀 보세요. 네. 여기 제목 이대로 치시면 나오니까 그죠? 1년 전보다 더 큰 기회 왔다. 세계 3대 투자 건물 이렇게 써놓으시면 아마 검색될 겁니다. 끝나고 좀 보세요. 이 사람이 되게 옳은 말을 많이 해놨는데 그 제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네. 근데 저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분은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세계 3대 사모펀드 중에 하나니까. 사모펀드가 주식을 제일 잘하는 데가 사모펀드예요. 네. 우리나라 3대 사모펀드도 아니고 전세계 글로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좀 이렇게 공격적인 뭐 헤지펀드 이런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좀 운영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네. 워렌 버핏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나이도 좀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좋은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망할 것 같은 막 얘기도 하고 똑같은 한경이라는 언론사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 예 어서 오세요. 네. 그 다음에 겨울에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저기 겁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왜 나오는 줄 아세요? 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네. 헷갈리게 해서 어떤 판단을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없게 해서. 이해되신 분들은 7만원 못 찍어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아예 안 보시든가 보시려면은 겁내지 말고 확실하게 보시든가. 네, 저게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거라니까요. 세력의 별명이 뭐라고요? 네, 속임수의 달인. 그죠? 상대방을 속일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이건가 저건가. 그러니까 야바이 같은 거 아시죠? 저 야바이 이런 거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 헷갈리게 하려고 막 하잖아요. 중간에 말 걸고 막 네. 속이는 거예요. 언제 속여요? 지금이라도 주식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발바닥은 지났거든요. 지수로 보면은 발바닥이 여기잖아요. 거기 비관론자들 개거품 물었을 때, 그죠? 네. 더 떨어진다. 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왔어 지금. 여기 오니까 애매하시죠. 왜냐면 코스닥 지수 보세요. 나스닥 지수랑 코스닥 지수랑 지금 차트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지금. 네. 자, 비관론자들이 좋아하는 차트, 그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차트 기법, 네. 그 기법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다 제가 썼던 기법이거든요. 네. 전저점이 여기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질까봐 또 무서워서 못 사는 거라. 근데 만약 여기서 이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또 못 사요. 여기 매물대 걸려서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맨날 떨어질까봐 주식을 못 사는 게 비관론자라니까요. 그래서 부자는 언제 되겠어요?
속된 말로 소는 누가 키워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주식을 안 들고 있는데 돈은 언제 버냐 이거예요. 그리고 현금이 좋으면 은행으로 가든가, 그죠? 못 산다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살까? 그랬더니 LNG가 지금 바닥이 났대요. 얼마 안 남았대 이제. 재고가 얼마 안 남았대요. 또 보니까 어떤 잘 모르는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주식을 사래요 또. 헷갈리게 하는 거네 이게.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한번 했었을걸요. 네. 미국에서는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런 기사 많이 나온다고. 근데 우리나라엔 좀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언론을 믿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금요일에 얘기해드렸죠. 우리나라 언론은 가공된 거를 보는 거예요. 가공된 뉴스를. 진짜 좋은 거는 그죠? 네. 그냥 센 거란 말이에요. 센 거. 여기 사진 찍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1번 한번 찍어 보실래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신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있으시면 1번 한번 찍어 주시고. 네. 여기 1번 찍으신 분들 중에 로 파일이 뭔지 알죠? 로 파일. JPG 파일 말고 로 파일. 그죠? 네. 사진을 찍을 때 그 원본 파일이 있거든요. 그게 로 파일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생.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하면 생, 낡어. 네. 그 데이터가 굉장히 커요. 용량이 되게 크다고요. 그걸로 보통 다운을 받아요. 저장을 하죠. 사진 찍을 때. 그죠? 요즘 거의 다 디지털 카메라 쓰니까. 네. 로 파일이라고 있어요. 로 파일. LRAW. 그죠? 네. 그걸로 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 원본 파일을 가져와서 내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대로 사진을 보정한단 말이에요. 리터칭이라고 하는데 뭐 보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뭘 보냐면 보정된 사진을 보는 거예요, 그냥. 생이 아니라. 근데 뉴스가 그런 게 나와요. 생으로 된 걸 주고 개인들이 이제 판단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언론이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해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믿으라고. 믿어요, 또. 지금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강의를 많이 했는데 무방에서는 내가 안 보여드린 게 하나 있는데 한 번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번 좀. 이게 VIX라고 이제 공포지수거든요. 공포지수.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면 폭등하는 이제 미국 그 저기 인덱스 중에 하나인데 잘 보세요. 여기가 한번 크게 치솟았던 적이 있죠. 이게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요. 그리고 작년 말에 지수 하락할 때, 올해 초에 하락할 때, 여기 5월달, 요게 6월달이에요. 이게 이렇게 뾰족뾰족 솟아있을 때는 증시가 폭락 나왔다는 얘기예요. 폭락. 근데 실제 위기가 터졌을 때, 코로나 위기 터졌을 때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실제 위기가 아닌데 이만큼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그냥 일상적인 수준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요? 다 내려왔어요. 그럼 뭐예요? 공포가 진정됐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공포가 진정됐다고요. 이게 다 내려온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가 7월이잖아요, 지금. 4월, 6월, 7월 여기라고요. 지금 8월이니까. 지금 8월 맞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고점 찍고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마지막에 찍은 게 언제예요? 고점 찍은 게 6월 중순이에요. 여기가. 6월 한 13일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쭉 내려왔던 거예요. 6월 중순에 이미 다 정리되고 끝나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6월 중순에 뭐 했어요? 첫 번째 자이언트 스텝 0.75%.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할 때 있죠? 그때도 이미 이 공포 지수가 하락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은 6월 중순까지 툼에 패닉이 나오고 끝났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그냥 개인들이 난리치고 힘들어했던 거예요. 심지어 7월 초까지 비건론자들 거품 물면서 본격적인 하락 시작된다고 난리지겼고. 내가 이거 무방에서 거의 안 보여줬어요. 근데 라이브 회원들한테 낮에 계속 보여줬다고요. 미국은 진정되고 있다고.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 공짜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짜로 볼 수 있다니까 이거 다. 이거 보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다고 이거. 제가 그래서 6월달하고 7월달에 뭐라 그랬어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특히 우리 방 추천주 걱정하지 말고 혹시라도 세력에 나갔으면 내가 나갔다고 얘기해 드리겠다 대놓고 그랬어요. 사라고. 돈 없는 거 안다. 그래도 돈 좀 어떻게 해봐라. 구해와봐라. 내가 여태까지 매집한 주식을 포기할까 말까 그거 고민하는 시간에 나가서 돈이나 구해오라 그랬어요. 돈이나. 차라리 그게 행복한 거 아니냐. 100만 원이라도 구해서 사셔라. 네. 오늘도 얘기했어요. 네. 어디 집에 있는 물건 저기 당근마켓이라고 있는데 안 쓰는 거 당근마켓에 파셔갖고 뭐 좀 더 사라고 막 대놓고 그랬어요. 네. 최근에 저기 추천 나간 대형주가 하나 있는데 그 몇 개 살 수 있지 않냐고 말하면서 네. 계속 그래요. 우리나라 주식 아직 다 안 올라갔으니까. 뭐예요? 이미 미국은 6월 중순에 이제 찍어놓고 고점 여기 찍어놓고 이미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편안하게 하시라고. 그런데 이제 그냥 난리가 났던 거예요. 우리나라 뉴스 보면서. 어디냐면 미국은 여기쯤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추가 하락 나오고 7월 초에 또 한 번 더 전저점 깨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여기서 또 떨어진다고 그냥 손절 다 때리고 그냥. 응? 7월 초에 이해되세요?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다시 보세요. 왜 자꾸 나스닥 지수를 보라고 했는지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시간 때우려고 나스닥 얘기했겠어요? 나스닥 지수의 저점은 언제예요? 6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중순이잖아요. 여기서 끝났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미국이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나서 끝. 그리고 공포 지수도 끝. 네, 고점 찍고 여긴 저점 찍고 슥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나스닥 지수 쳐다보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정도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셔라. 회복된다. 응?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7월 초에 살짝 건드니까 개인들 난리 났던 겁니다. 비건는 그 사람들 속으신 분들이 이제 난리 났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게 가셔야 돼요. 그런데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뉴스가 헷갈리게 나오죠. 그리고 이 나스닥 지수인데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저점이었잖아요. 대충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저점 찍어놨었죠. 여기 저번에 이 섬 잘 보라 그랬죠. 왜 보라 그랬냐면 여기서 떨어질까봐 걱정하라고 보라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가 미국이 처음으로 0.25% 금리 인상 시작할 때 여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 뭔 생각하겠어요? 그 비관론자들은 여기서 떨어질 거다. 도대체 주식은 언제 사냐고요? 돈은 언제 보냐고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애플은 이미 여기 뚫고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스닥 지수도 따라가겠죠. 안 그래요? 네. 지수가 여기 걸려 있으니까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도 하락한다는 거예요. 환장하겠어요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속지 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뉴스 보고서 모든 걸 얘기를 다 해요. 네? 새로운 얘기를 안 해줘요. 다 뉴스에서 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뉴스를 보통 이제 비판하죠. 네. 저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이 이것만 얘기하고 이건 얘기 안 해줬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보셔야 된다. 과거에도 이렇게 속였다. 앞으로 이런 게서 나올 거다. 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저도 많이 속아봐서 그래요. 네.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펄펄 뛰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안 속아봤으면 그 기분을 알겠어요. 그죠? 많이 속아봤으니까. 네. 아무튼 코스닥 지수가 올라오다가 약간 걸리는 자리가 있거든요. 차트로 봤을 때. 근데 걸리든지 말든지 그냥 하던 거 계속 하세요. 하던 게 뭐예요? 좋은 종목 들고 수익 날 때까지 조금 기다리세요. 그죠? 빨리 갈 때도 있고 좀 늦게 갈 때도 있는 거죠. 그죠? 나보다 딴 사람이 먼저 수익 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내가 먼저 수익 날 수도 있는 거고. 네. 수익은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뉴스 아까 뭐 10일밖에 안 남았다 막 이런 거 보면서 나 어떻게 막 이러지 마세요. 우리 집 가스 보일러 쓰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까 그랬어요. 누가 저한테 뭐 물어보더라. 10일밖에 안 남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난 모르겠다. 난 집에 전기장판도 있고 난 캠핑용품이 좀 있어서 뭐 전 가스 안 들어오면 난 그렇게 살지 뭐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게요 아까 뉴스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11일밖에 뭐 LNG 안 남았다. 저런 뉴스가 나오면 솔직히 우린 고맙다니까요. 낮에도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왜 고맙냐면 저렇게 뭐 시끄러운 뉴스가 나와야지 테마주가 갈 거 아니에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한번 더 찍어보시고. 안 그래요? 파도가 쳐야지. 그죠? 네, 그죠? 파도가 쳐야 고기도 이제 산소가 들어가니까 그죠? 물고기도 살고 물도 그죠? 대류가 되고 그죠? 네. 파도 심하게 치면 이제 파도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가서 파도도 타는 거고 그죠? 네. 수영도 재밌게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파도가 쳐야지 뭐 놀든지 그죠? 고기를 잡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뉴스 나오면 테마주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러면서. 내일은 9일이죠. 내일 저기 이명박 대통령 저기 사면 그 발표할 수도 있어요. 우린 준비 다 해놨어요. 이명박 대통령 사면 수혜주. 이하공용 갖고 있냐고요? 아니요, 다른 거 샀어요. 이하공용은 남들이 다 알잖아, 그죠? 다른 거 사놨어요. 미리미리 준비 다 해놨어요. 김경수 아저씨는 내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서 관련주가 있긴 있는데 얘기는 회원한테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준비 다 해놓고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꺾일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뉴스 보면서 달달달 떨지 마시고 그런 뉴스 보면서 떠실 바에는 우체국으로. 아셨죠? 네. 우체국이 싫다 그러면 어금니 꽉 깨물고 참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주식하시고. 주식 말고 할 게 없잖아요. 뭐 채권 하실 거예요? 사채하실 거예요? 뭐예요? 할 거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지금 주식으로 끝을 보셔야 되니까 네. 어디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세요. 살면서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도망치는 거예요. 핑계 변명되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비관론자들을 제가 맨날 욕하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자꾸 승질이 나가지고 자꾸 하루에 한 번씩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비관론자들 얘기를. 이 사람들이 비겁한 게 핑계 변명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언론에서 해준 얘기 코델 앵무새처럼 따라하면서 도망친 거예요. 어디로요? 도망쳤다니까요. 네. 어디 갔을까? 도망쳤어야 돼. 지금은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핑계 변명하에 도망친 겁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비관론자를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도망쳤잖아요. 그죠? 잘 되실 거니까 그런 뉴스 보면서 떨지 마세요. 자, 보세요 이제. 원래 이 뉴스 얘기를 맨 뒤에 해드리려고 하다가 아니다, 그냥 맨 앞에 해드리고 종목을 쭉 설명하면 이해가 되시겠다 싶어서 먼저 얘기했어요. 보시죠. 지금부터 이제 번호 찍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지수 얘기 오늘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지수는 냅두고 그 오늘 종목들 올라간 걸 좀 보시면 차트는 이걸로 해서 보죠. 오늘 저기 방산주가 좀 올라갔거든요. 근데 방산주 얘기하기 전에 이거 잘 보세요. 삼성전자만 안 가고 다른 대형주 간다 그랬죠. 그죠? 삼성전자가 오늘따라 이거 오타가 많이 나네. 삼성전자가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7월 17, 7월 15, 18일 날 딱 이제 7월 중순에 양봉 2개 딱 나오고 앞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그죠? 네. 재미없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못 가는 대신에 다른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뭐가 나왔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주가 쭉 올라가는데 방산주 관심 있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아 죄송해요. 번 한 번만 더 찍으세요. 방산주 관심 있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뭐 들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관심 있습니다. 1번. 네.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지 보려고요. 방산주 관심들 있으시죠, 그죠? 네, 보세요. 저번에 그 현대로템 얘기해드렸죠, 그죠? 네. 현대로템을 보면은 지금 4% 올랐거든요. 이것만 보면 왠지 세력이 그죠? 막 누르면서 또 갈 것처럼 보이시죠? 네,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거 그죠? 네. 신용이 되게 많다고 그죠? 근데 신용이 미쳤나봐. 더 늘고 있어요. 신용이 더 늘고 있어요. 이 신용 늘어나는 속도가 얼마나 지금 많이 늘어나는 거냐면 여기 2018년도에 전 정부에서 그죠? 네. 꼭 이제 조만간 남북 통일이 될 것 같은 막 그런 쇼를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2018년도에 네? 판문점에서 그 북한에 뚱뚱한 사람 내려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냉면 먹고 막 그랬잖아요. 네. 곧 평화가 올 것처럼 그때 현대로템 사람들이 무지하게 샀거든. 그때 이때 신용 늘어났을 때 그때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얘기를 많이 드렸던 거예요. 이게 뭐 끝난 주식은 아닌데 신용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당연히 앞으로 돈 많이 벌겠죠, 그죠? 무기 많이 팔 것 같은데 현대로템이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신용을 뉴스가 나온 다음에 신용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신용이 언제만큼 늘어났냐면 이때만큼 늘어난 겁니다. 여기만큼. 전 정부에서 북한 하고 뭐 통일될 것처럼 막 쇼했을 때 참고하세요.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 다른 게 가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신고가 나잖아요.
오늘 1등은 누구냐면 S&T중공업이라고. 이 친구도 신용이 늘었거든요. 근데 신용이 늘었다가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신용이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력이 그렇지 올려줬어요. 이게 신용이 줄었어요. 그래 많지도 않아요. 신용이 1%요 1%. 미미한 수준. 몸에 암세포가 있긴 있는데 정상세포는 99. 정상세포에 비해서 한 0.0001%. 암세포가 힘도 못 쓰는 거죠. 이게 오늘 1등은 이거였어요. S&T 중공. 여기 1등이었고 무기 만드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아까 에어로스페이스. 요게 오늘 신고가 났어요. 최근에 현대로템이 신용이 미친 듯이 늘면서부터 누가 갔느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게 뽑았어요. 이게 뭐예요? 52주 신고가 냈어요. 그러니까 신용 많으면 못 가는 거예요. 신용 많으면 피하세요. 네. 현대로템이 참 좋은 회사인데, 그죠? 네. 좋은 회사를 개인들이 망쳐놓는 거죠. 나는 진짜 신용 쓴 사람들 진짜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불법 공매들을 엄단한다 그러는데 신용 쓰는 사람들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도 신용 쓰신 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이제 싫어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신용 좀 쓰지 마세요. 항공우주 신용 안 쓰니까 예? 신고가 나잖아요. S&T 중공업 신용이 줄어드니까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서 올리잖아요. 근데 현대로템은요 미쳤어요. 더 늘어나. 포기를 몰라. 4% 올라오니까 다행인 것 같으세요? 다른 거 저기 날아가는데 지금 이렇게 해놨다니까. 스페코 이런 거 있죠?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신용 조금 늘었다. 근데 뭐 거의 못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현대로템에 꼽혔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게 지금 무거워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네. 이제 저런 게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가니까 한화 자체도 많이 갔고 하나도 뽑았습니다. 하나 그룹주가 많이 갔는데 하나도 한 5%.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한화가 왜 한화냐면 한국화약의 줄임말입니다. 원래 회사 이름이 한국화약이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제 무기 만들던 회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 요것도 한 5% 올랐죠. 하나 그룹주들이 많이 갔어요. 원래 무기에 특화된 회사니까. 네. 참고하시면 돼요. 네. 오너는 좀 별론데, 그죠? 네.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라면, 주말 내내 이제 그런 뉴스 나오더군요. 라면 잘 팔린다고. 이게 뭐냐면 이제 라면 관련주 중에도 대형주들 있잖아요. 그죠? 네. 삼양식품이 시가총액은 8천억짜리긴 한데, 요거 오늘 7% 뽑았고. 라면 하면 또 삼양이죠. 그죠? 네. 농심. 오늘 농심이 5%. 그리고 오뚜기 라면 1.9%. 이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주가는 별로 안 올라왔는데 대량 거래 터졌어요. 보이세요? 네. 못 보는 거래량이죠. 대량 거래 터졌어요. 오뚜기가 요번에 그 인플레이션 그 얘기 나올 때 아시죠? 가격 무지하게 올린 거. 농심도 마찬가지고. 네. 나중에 실적이 반영이 되겠죠. 언제요? 네, 차후에. 대형주니까 테마주로는 못 가지만 결국에는 뭘로 가요? 네. 실적으로 가는 거죠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좀 조용했었는데 셀트리온 있죠? 셀트리온 보세요. 네. 셀트리온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아요. 이게 이제 사실한 얘기는 아니고 여기 이제 코로나 확진자 엄청나게 나왔을 때, 그죠? 네. 그때 이후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구덩이를 메꾸고 조금 다시 올라와요. 셀트리온도 좀 올라와야죠. 그동안 고생했는데.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안 올라오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대형주들은 돌아가면서 올려. 하다못해 라면 회사도 올리는데 삼성전자만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런지는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대형주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회복이 되는데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약세를 보였던 셀트리온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 있죠. 건설주 중에 대형 건설주
얘기해드린 적이 거의 없는데 GS건설 이런 거 보시면 아이고야 누가 보면 그죠? 네. GS건설 부도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러다가 여기 주르륵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누가 보면 부도나는 줄 알고 있어요. 코로나 전으로 돌려놨어요. 코로나 전에가 여기였거든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주가가 여기잖아요. 이거를 이으면 여기 아니에요. 코로나 전으로 돌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다 빼놨죠, 그죠? 네. 그런데 아무튼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 그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 뭐 24% 나왔다면서요. 네? 엉망이죠, 그죠? 네. 오늘 보니까 교육부 장관 집에 가시게 됐던데, 그죠? 네.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목요일날 얘기했나요? 목요일날 얘기하고 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도 종목들은 버티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오늘 시간에서 급등한 종목들이 있는데 볼까요? 이번에 건설 쪽으로 넘어가죠. 네. 시간에서 여기 보시면 일신석재가 상한가 같죠? 일신석재.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덕신하우징 6% 올라간 것도 있는데 거래량이 꽤 많죠. 누구예요? 부동산. 그죠? 할인 여기는 뭐 저기 회사 인수하는 게 있어서 그때 제노포커스 인수한다 그래서 저런 거고, 여기 보시면 누가 갔냐면 누굴 이제 많이 보셔야 되냐면 여기 일신석재 상한가. 왜냐면 내일 그 원희룡 아저씨 있죠. 네. 원희룡 아저씨가 국토부 장관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일신석재가 슥, 네, 아이고야, 그죠? 자, 바닥에 있어. 반등도 아직 안 나왔어. 뭐 이렇게 반등 나온 것도 없어요. 네. 이신석재 하면 뭐겠어요? 돌. 석재가 돌이잖아요. 돌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네. 요게 지금 낙폭가들이 여기 있었는데 원래는 이게 대북주였던 거 아시죠? 대북주. 네. 대북주인 거 모르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모르세요? 이거 대북주인 거?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 있어요? 다 아시죠 이제? 안 찍으시네. 네. 이게 이제 최근에 희마리도 없이 오르고 있었는데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 나온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네. 뭐래 돼서 올리려고. 그 다음에 덕신하우징 최근에 슥 올려놨죠. 네. 오늘 5% 올려놨고, 이거 앞에서 움직였던 게 다 뭐 때문에 움직였어요? 이게 다 부동산 때문에 움직였던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 2,000원 깼다가 1,800원까지 갔다가 오늘 2,000원 500원 근처에다 딱 맞춰놓고 시간에서 한 6%? 예, 급등한 겁니다. 내일 하나 뽑겠네요. 근데 뽑으면 이제 바로 여기 매물대 걸리긴 할 텐데 어쨌든 뭐라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요일 날하고 뭐 이런저런 대통령 관련된 그 정책주 잘 보시라고 했죠, 그죠? 네. 그 종목들 여러분들 찾아냈는지 모르겠는데 네. 종목들이 차트가 다 살아있어요. 망한다 그래도 살아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오늘 여기 보면 대성에너지나 이런 게 급등했거든요. 아까 뭐 LNG 잔고가 뭐 얼마 안 남았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보시면 급등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뉴스 보면서 이런 걸 사는 것보다는 지지율이 최악일 때, 최저일 때, 그죠? 네, 그때 차라리 정책주를 사는 게 어떤가 싶어요. 왜냐면 개인들은 뉴스 보면서 움직이거든요. 그쵸? 개인들은 뉴스 보면서 움직여요. 그러나 그거를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셔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개인들하고 같은 길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아까 뭐 단독, 환경에서 뭐 그런 뉴스, 가스 뉴스 보면서 가지 않겠어. 오늘 방송 제목을 원래 다른 거 하려고 하다가 러시아 푸틴 가스 이슈 이거를 왜 지금 들고 왔냐면 그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되게 힘들어질 거다 그 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마음 쓰지 마시라고요. 분명히 오늘 러시아 그 가스 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가지고 수많은 전문가나 전문가인 척하는 유튜버들이 막 뭐라 할 거예요. 대성에너지 세력 들어왔다 뭐 이러면서. 뭐 세력이 들어왔을 수도 있죠.
GSE를 봐라. GSE 가스 관련주지 않습니까? 세력에 들어왔다 이러면서. 들어왔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여기 물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데? 이 매물대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물린 사람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이거. 그러면서 아마 이 러시아 푸틴은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가스가 없어서 이제 저기 될 수 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걸 매집해야 된다. 눌러주면 사야 된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 얘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해줄 테니까 저는 다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마음 쓰지 마시라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사람들은 이제 그 뉴스 보면서 이제 그쪽으로 몰려간다고. 그럼 제가 세력이면은 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다 어디로 가요? 천연가스 관련주 사러 가겠네요. 오늘 급등하고 거래에 좀 나왔는데 수급 좋다 그러면서. 그럼 저 같으면은 원전 테마주나 다른 거에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그쪽 원전 테마주 지금 사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저 같으면 제가 세력이면 원전 테마주를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뭐 구하기도 힘들고 뭐 분명히 푸틴 저 아저씨가 분명히 유럽한테 좋게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죠? 자꾸 이제 가스 밸브 잠갔다가 열었다 하면서 가스 가격 올려가지고 돈 많이 벌 거예요. 분명히 유럽 괴롭힐 거예요. 분명히 괴롭힐 거예요, 유럽을.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 얘기 나오겠어요? 전 대통령이 멀쩡한 발전소 다 LNG로 바꿔놓은 LNG 발전소로 바꿔놓은 거 아세요? 그럼 꽤 많아요. LNG 발전소 많이 해놨거든요. 그게 제가 몇 년 전에 4년 전 5년 전에 비판 많이 했어요. 나중에 지금은 천연가스 가격이 싸지만 나중에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네? 그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뭔 얘기 나오겠어요? 원전을 빨리 더 돌려야 되겠습니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시고, 요건 한번 찍어보시죠. 네. 그럼 원전 테마주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세력이면은 그렇게 하겠다. 네. 안타깝게도 제가 세력이 아니어서 원전 테마주 지금 사세요라고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네. 그죠? 네. 저 같으면 그쪽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개인들 뉴스 보고 다 가스로 갔는데, 나 같으면 그쪽으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 테마주 사실한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를 보시라고. 다른 데를. 남들과 다른 데를 가야죠. 다른 데를. 그렇죠? 네. 종목 얘기는 무서워서 못 해드리겠어요. 여기서 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막 달려갈까봐. 원전 테마주 막 지금 막 꿈틀꿈틀대는 게 있긴 있는데 뭐 얘기만 했다 하면 갖다 질러버리시니까. 네? 실제로 오늘 원전 테마주 좀 올라왔어요. 가스보다 훨씬 낫겠다. 그죠?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해놨고 그 부동산도 지금 보면 부동산 관련주 지금 세력 매집해놓은 거 꽤 있습니다. 네. 종목은 뭘 사라고나 얘기 안 해요. 네. 부동산 관련주 우리나라에 한 200개 이상 있으니까. 네, 200개 이상 있어요. 시멘트, 페인트, 뭐 아까 일신석계 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꼭지, 변기까지 아주 많아요. 다 합하면 200개 넘을걸요. 벽지도 있고요, 장판도 있어요. 네? 벽지 만드는 회사도 있다니까 진짜. 데크도 있고, 뭐, 그죠?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대리석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그 종목들 여러분들 차트를 모르셔서 그래요. 차트는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이 테마주가 움직이겠구나. 지금 이 테마주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해놨지? 그때는 차트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차트를 쭉 보면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안 떨어지고 있거나 버티고 있어요. 왜 버티겠어요? 세력이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내니까 그 차트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우리 방에는 매집을 많이 해놨어요. 아까 방산주 중에 쭉 얘기한 것 중에 우리 방 보유 종목도 있어요. 아까 뭐 신고가 났네, 뭐가 올라갔네 그랬죠. 그 중에 우리 것도 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해드려서 그렇지 우리 것도 있다니까요. 우리 회원들은 이제 눈치를 채줬고 당연히 갖고 있으니까. 네. 다 사나 방산주가 뭐 내일 이명박 대통령 사면 얘기 나올 텐데 그것도 아마 그것도 이제 아마가 아니라 그것도 사놓은 게 있어요. 이하공용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하공용도 차트를 보면은 이게 그 옛날에 저기 이명박 대통령 4대강 그 할 때 저기였거든요. 차트는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내일 이명박 대통령 사면 해줄 것 같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공짜니까 네, 마음껏 찍어보세요. 정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사면 해줄 것 같습니까? 안 해줄 것 같습니까? 그죠? 네. 해줄 겁니다. 안 해줄 이유가 없으니까.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김경수 씨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용 씨도 아마 저기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재용 씨도. 그죠? 근데 삼성전자는 저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또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저렇게 횡보하는 게 저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삼성전자 이재용 씨 얘기도 나올 테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 해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거나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네. 아무튼 아까 러시아 뭐 가스 그 기사 보여드리면서 쭉 얘기해드렸는데 그렇게 시끄러운 일이 있어야 그게 좋은 뉴스건 안 좋은 뉴스건 그죠? 네, 시끄러운 뉴스가 나와야지 그 시끄러운 곳에 돈이 모여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시체가 모인 곳엔 누가 와요? 독수리가 와요. 독수리가 와서 그 사람들 그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죠? 네, 기다렸다가 죽으면 그 독수리가 그 시체 뜯어먹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기서 왜 시체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비관론자가 뭐냐면 시체예요. 왜 시체겠어요? 돈 들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죽은 사람 마냥. 그게 죽은 거예요. 무서워서 현금 들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면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돈은 언제 보냐고요. 그게 시체지. 그죠? 그 사람들은 독수리한테 뜯어먹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비유를 세게 들면 감이 오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시체처럼 그렇게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그러지 마시고 시끄러운 곳을 자꾸 보세요. 근데 그쪽에 개인들이 많다. 그러면 현대로템 다시 보세요. 차트는 이게 현대로템이 예뻐요. 차트만 놓고 보면은 잘 보세요. 네, 시간이 좀 5분 정도 남았죠. 이것만 보면은 차트가 예뻐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네. 자, 요것만 보면은 차트가 예뻐요. 이렇게 봐도 예쁘고 그리고 일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봐도 예뻐요. 세력이 조만간 올릴 것 같아. 네,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거래량을 보면 이건 아니에요. 아니 왜요? 거래량이 거래도 많고 수급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회원들은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양봉일 때 있죠? 큰 거 양봉이 셀 때만 거래가 많고 그 뒤에는 거래가 확 줄어야 돼요. 그게 좋은 거지. 이거는 그죠? 우리 흔한 말로 그냥 뭐 대나무 같은 양봉이 나왔을 때나 그냥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나 거래량이 비슷해요.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팔아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뒤에도 보면은 거래가 많이 줄은 것 같죠? 여기랑 비교해 보세요. 여기 적은 건가? 엄청나게 많은 거지. 몇 배 될걸요? 네. 이거는 좋은 거래량이 아닙니다. 주로 팔아먹을 때 나오는 거래량이죠. 근데 이제 언뜻 봐서는 매집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앞고점도 왠지 돌파할 것 같고 왜냐면 여기는 거래량이 없고 여기 거래가 많으니까 세력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세력이 돈이 없어서 네? 세력이 돈이 없어서 신용까지 써가면서 매집하겠어요? 그게 무슨 세력입니까? 그죠? 네. 동네 바보들이지. 돈을 빌릴 거면 딴 데 가서 그 안 들키게 안 보이게 빌려와야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현대로템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수익 내시면은 잘 하시는 건데 괜히 이제 물릴 일 만들지 마시고 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당겨 간다고. 오늘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네. 기회는 그죠? 남들과 다른 곳을 볼 때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음이 하루에 12번씩 왔다 갔다 바뀌시면 안 돼요. 이러려고 했다가 저러려고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네.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이제 주식 매수를 계속 꺼릴 겁니다. 아까 뉴스도 그렇게 나오고 차트도 그렇게 생겼고 그래서 꺼릴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아까 러시아 가스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막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죠? 러시아 때문에 유럽이 특히 유럽 지역이 겨울에 동사할 것 같잖아요. 가스 때문에 막 그죠? 가스 안 좋았고 막 유럽 사람들 막 크게 막 동사할 것 같죠? 네. 실제로 여기 보면은 분위기가 막 그래요. 독일 총리도 뉴스 하나 보세요. 독일은 가스 위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제재를 지지한다라고 정부 대변인이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 제재를 지지한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나오는 뉴스만 봐서는 진짜 우리나라도 가스가 부족해서 큰일이 날 것 같고 유럽도 난리가 날 것 같고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막 폭등할 것 같죠. 아까 막 대성에너지 막 폭등한 거 보니까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어떠냐면 고점에서 버벅거리고 있어요. 버벅.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해주는 얘기하고 해외 분위기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라고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르다 이게 아니라 다를 수 있다. 아직 신고가 다시 안 났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때 대응을 하면 되니까 또 치고 올라가면 내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정부 정책주 하시고 뭐 이것저것 여러분들 하시던 거 계속 하세요. 그런 뉴스 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이 되게 중요할 때예요. 지수는 이제 바닥을 찍었고 종목들 계속해서 반등 나오고 지수도 어지간하면 안 떨어지죠. 세상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은 또 금리 인상 또 많이 한다고 하는데 미국도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서 쓸데없이 불안감에 휩싸여서 그랬다가는 올해 돈 한 푼도 못 보세요. 올해 몇 달 안 남았어요. 8월달 이거 빼면 9, 10, 11, 12 4개월 남았어요. 그죠? 올해 돈 벌기 힘드셨죠? 여러분들이 뭐 잘못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장이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4개월 동안은 돈을 벌어서 그죠? 우리 체면치레 해야 되잖아요. 특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예, 그럴 바에는 어디로요? 우체국으로 우체국으로 가시면 돼요. 네. 아니다, 난 주식을 해야 되겠다.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면 진검승부 방으로 들어오시고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근데 우체국은 아닌 것 같죠? 맞으면 1번 찍어 주시고 끝내야죠. 그렇죠? 우체국은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우체국 가지 마세요. 요즘 우체국 가면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김도 안 준대요. 옛날에 그 가입하면 휴지 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에 김도 안 준대요. 하도 사람들이 돈 들고 이제 우체국으로 많이 와서 고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열심히 늘 하시던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마음 뺏기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마음을 뺏기는 거죠. 네, 불안한 마음. 근데 또 그게 또 지나면 나중에 또 욕심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게 다음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돈을 벌어야 되나요? 방산주요. 방산주 지금 대형주 막 가잖아요. 대형주 간 다음에 뭐가 가겠어요? 중소형주 가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가요? 대형주. 중대형주들이 이제 신고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그 뒤에 게 또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정책주 이제 줄줄 이제 발표하겠죠, 그죠? 네. 대통령이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대통령이 이번에 그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이준석 그 사람도 제가 보기엔 그건 사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 아닙니다 그거는. 네. 처음부터 분탕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대놓고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이재명 씨는 뭐 원래 하시던 게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거기대로 시끄러울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보면은 미숙한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통령 편드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편들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네. 지지율이 많이 안 좋아요. 보니까 교육부 장관 한 달 만에 잘랐어요. 30일 좀 넘었다 그러나? 네. 잘렸어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지지율 회복할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열심히 일하겠죠.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정책 발표하고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뭐 그죠? 네.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리고 누가 대든다. 저번에 보니까 경찰이 자기 그 상사들도 막 대들더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하게 눌러버리겠죠. 카리스마 이런 거. 네.
확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지 않겠습니까? 잘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저 같으면 정책주를 더 신경을 쓰겠네요. 지지율 떨어진 거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쭉쭉쭉 발표하는 거죠.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힘들어 죽겠어요. 뭐 그러면서 그죠? 다 그래요. 요즘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세상 망할 것 같죠? 아셔야 돼요. 세상 잘 안 망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다음에 꼭 한번 해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옛날로 따지면 지금은 대통령 총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로 따지면 임금들이잖아요. 그죠? 네. 러시아 임금, 한국 임금, 미국 임금, 그죠? 왕들, 그죠? 왕들끼리 서로 친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서로 왼수 같죠? 미국 대통령이랑 러시아 대통령이 왼수 같죠? 만나면 다 친구예요, 친구. 왕들끼리는 친하거든요. 주식할 때 이런 걸 좀 아시면 편한데, 이건 다음에 한번 언제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거 알면은 국제정세 보는 거 이제 어렵지가 않거든요. 네. 아무튼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지금 종목도 계속 올라오는 거 보이죠? 자꾸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좋은 종목 사셔야 됩니다. 힘드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힘드시면 빨리 들어오시고, 그리고 절대 우체국 가지 마시고. 아까 그거는 우체국 가지 말라고 한 거니까 또 아침에 또 손절하고 또 우체국 가시나 또. 내일은 아무튼 정부에서 주요 정책, 부동산 정책 발표 많이 한다고 하니까 아침에 저기 또 조바심에 막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또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 사놓은 게 많이 있어서 네. 잘 저기 하면 되고요. 네. 아무튼 오늘 월요일인데 이번 주까지는 그 휴가 때문에 그죠? 휴가가 많이들 가신 것 같아요. 덥기도 많이 덥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뭐 시장이 조용조용히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개인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테마주들이 좀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 지금 김 실장님 저녁 방송 준비하시는데 보니까 요거 한다고 하시거든요. 네, 오늘의 이슈 테마 브리핑, 뭐 에너지 로봇, 로봇주도 아까 끼올랐어요. 에브리 로봇 그런 거. 네. 테마주 브리핑 되게 잘해주시니까 네, 들어가셔가지고 네, 도움들 많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편히 푹 쉬시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제 수익들 많이 나실 거예요. 계좌 빨리빨리 회복되고 있죠, 그죠? 네, 잘 계실 거예요. 걱정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푹 주무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